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태를 겪고 계신가요? 마음은 여전히 28 청춘처럼 붉게 타오르고 활기가 넘치는데 야속하게도 몸은 그 간절한 의지를 따라주지 못해 좌절하고 계시는 상황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이 부부 생활에서 예전만큼의 뜨거운 열정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워야 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거리감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그 쓸쓸한 허전함을 이미 가슴 한구석에 품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살아오며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마주해온 저 김서연에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성들의 어깨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그 어떤 통계 수치보다도 아프게 다가오곤 합니다. 어느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평생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셨던 72세 박영호 님이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 이정숙 님이 남편의 소매 끝을 살포시 잡은 채 함께 들어오셨지요. 평생을 선비처럼 곧고 당당하게 살아오셨을 박 선생님이었지만 제 앞에 앉은 그의 고개는 깊게 꺾여 있었습니다.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의 생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라는 절망 섞인 탄식이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라는 불청객이 찾아온 뒤로 박 선생님의 몸은 급격히 식어갔고 그럴수록 아내 정숙 씨와의 잠자리는 피하고 싶은 고통이자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숙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전국을 수소문해 몸에 좋다는 약초를 다려 바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통계 자료를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 현실은 더욱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이 넘는 정확히 57%가 성기능 저하와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며 모든 원인을 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두 글자에 돌려버리고 포기합니다. 과연 우리 삶의 열정을 앗아가는 원인이 정말로 노화뿐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가 30년의 임상 경험을 담아 끝까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그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남성분과 함께하며 차마 말로 꺼내기 힘든 깊은 고민과 걱정, 그리고 무너져 내린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박영호님의 사례는 제가 지금까지 치료해온 모든 사례 중에서도 개인적인 진료 경험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처음 진료실을 찾았을 때 박 선생님의 혈색은 잿빛에 가까웠고 아내와의 눈맞춤조차 피하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아내를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 다시 서고 싶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던 그 질문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절규였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역시 이미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감과 남성다운 당당한 기세를 반드시 다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책에 나오는 메마른 이론만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제 환자인 박 선생님, 본인이 직접 실천하여 실제로 뚜렷한 효과를 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들을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 12주 만에 혈관 내피 기능을 34% 이상 개선했으며 이는 웬만한 약물 치료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건강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제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 하나가 여러분 자신을 응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고민과 불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남성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 기능이 저하되는 진짜 원인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박 선생님은 본인의 문제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 믿었지만 저는 그에게 3가지 핵심 요소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혈관의 건강입니다. 솔직히 말해 남성의 자신감은 혈류가 충분하고 정확한 곳으로 잘 흐르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되며 그로 인해 혈액의 공급 속도도 현저히 느려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60세 남성의 혈관 탄력성은 30세 때에 비해 이미 40% 이상 감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혈관은 관리하기에 따라 다시 젊어질 수 있는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40세 이후부터 이 호르몬은 매년 약 1%에서 1.5%씩 꾸준히 감소하여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수치가 30%에서 4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근육은 빠지고 지방은 늘어나며 마음은 쉽게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이는 신체적인 문제인 동시에 영혼이 메말라가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무너진 생활 습관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이어가는 것은 신체의 자생 능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남성 기능 저하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이 아닙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호르몬의 불을 지피며 생활의 리듬을 되찾는다면 충분히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도와주는 자연식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박 선생님 부부에게 처방했던 꿀과 호두의 조합입니다. 너무나 흔하고 단순해서 오히려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재료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왜 이 방법이 충분히 합리적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섭취하는 비율과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이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박 선생님의 잿빛 얼굴이 어떻게 다시 붉은 활기를 찾게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가끔 생각에 잠깁니다. 왜 수많은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신체의 변화 앞에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대구에서 평생 개인 택시를 운전하며 가족들을 부양해온 74세 최민주님은 제 앞에서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을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여전히 거침이 없는데 왜 제 몸의 엔진은 이토록 차갑게 식어버린 걸까요? 이제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폐차 직전의 차가 된 기분입니다. 최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는 30년 넘게 운전대를 잡으며 견뎌온 삶의 고단함과 이제는 한 남자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깊은 상실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좁은 운전석에 앉아 혈액순환이 마비된 채 살아온 그의 몸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태를 단순히 세월의 탓, 즉 노화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대 연구팀과 국내 유수 대학들의 정밀 역학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남성의 자신감과 기력을 결정짓는 가장 첫 번째 비밀 통로는 바로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까지 실핏줄처럼 뻗어 있는 미세 혈관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혈관은 마치 봄날의 시냇물처럼 맑고 탄력 있게 흐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은 점차 딱딱해지고 내부에 노폐물이 쌓이며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60세 남성의 혈관 탄력성은 30세 청년과 비교했을 때 이미 40% 이상 급격히 감소해 있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혈류가 제때 그리고 충분한 양으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열정이라는 불꽃은 절대로 타오를 수 없습니다. 최 선생님처럼 오래 앉아 일하며 복부 비만과 손발 저림을 겪는 분들은 이미 혈관의 고속도로가 꽉 막혀버린 상태였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잔인한 진실은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고갈입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의 근육과 뼈를 지탱할 뿐만 아니라 도전 정신과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0세를 기점으로 테스토스테론은 매년 1.5%씩 꾸준히 그리고 가차없이 줄어듭니다. 70대에 이르면 젊은 시절 수치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바닥을 보이면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은 눈 녹듯 사라지며 그 자리를 내장 지방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존재론적 회의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신체의 노화를 넘어 영혼이 병들어가는 과정이기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삶의 궤적, 즉 생활 습관의 파괴입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음주와 흡연은 신체의 자정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원천 봉쇄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최 선생님 역시 택시 운행을 위해 불규칙한 수면과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며 몸을 혹사해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남자의 몸은 비로소 겨울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원인을 알면 길은 반드시 보입니다. 제가 최애 선생님께 당신의 엔진은 아직 폐차 수준이 아닙니다. 단지 기름때가 끼고 연료가 부족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의 눈에 어리던 작은 희망의 빛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제 그 막힌 혈관을 뚫고 호르몬의 불길을 다시 지필 자연의 처방을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전라도 광주의 넓은 과수원을 평생 일궈 오신 82세 정해진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아내를 먼저 여의고 홀로 식사를 거르며 급격히 노쇠해진 그분은 제 진료실 의자에 앉아 힘없이 말씀하셨지요. 의사 양반, 기운도 없고 마음도 텅 비었는데 비싼 보약이 다 무슨 소용이겠소. 그저 남은 여생이나마 인간답게 살다 가고 싶구려. 그분의 마른 손 마디마디에는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르신께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나 독한 호르몬제를 처방하는 대신 누구나 집안 주방 구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소박하고도 위대한 두 가지 재료를 권해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고로부터 인류의 정력을 지탱해온 꿀과 뇌의 형상을 닮은 신비한 영양 덩어리 호두였습니다.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양생식품입니다. 고대 조선의 왕실에서도 생명력을 상징하는 보물로 여겨 능묘에 함께 안치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요.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에서 꿀을 일컬어 하늘과 땅의 정수라 부르며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원기를 돋우는데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서양에서도 꿀은 신의 이슬이라 불리며 체력을 회복하는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해진 어르신께 꿀을 권한 것은 단순한 전통 때문만이 아닙니다. 꿀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15분 만에 혈액으로 바로 흡수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사 능력이 떨어져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려지는데 꿀 한 숟가락은 약해진 심장에 즉각적인 시동을 걸어주는 최고급 휘발유와 같습니다. 하지만 불씨만으로는 불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든든한 장작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겉으로 보기엔 흔한 견과류 같지만 중장년 남성의 활력에 있어서는 그 어떤 약재보다 깊은 가치를 숨기고 있습니다. 호두 속의 풍부한 아르기닌 성분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여 좁아진 혈액의 통로를 부드럽게 확장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호두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았으며 혈류 속도는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정해진 어르신은 처음 제 처방을 듣고 꿀이랑 호두 너무 싱겁지 않소? 하며 웃으셨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은 가장 단순한 곳에 가장 강력한 치유력을 숨겨두는 법입니다. 꿀과 호두의 결합은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완벽한 상보적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혈관의 염증을 씻어내고 세포를 젊게 유지합니다. 동시에 호두의 오메가3와 비타민 E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남성 호르몬 생산 공장인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이 두 재료가 만나면 단순히 효과가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300%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꿀의 당분이 호두의 영양소가 체내에 잘 새우며들도록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어르신께 이 처방을 내린 지 한 달 후 그분은 광주에서 직접 키우신 사과 한 바구니를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실린 그분의 모습은 제가 의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자 기적이었습니다. 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방 그 소박한 선반 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오신 78세 김철수님은 평생 건설 현장을 누비던 호랑이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전립선 비대증과 극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오자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역입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거울 속에 저는 이미 생기를 잃은 낙엽 같습니다. 김 선생님의 고백은 많은 60대 이후 남성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께 꿀 한 숟가락이 가진 의학적 신비에 대해 깊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의 시들어가는 혈관 시스템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구하는 천연 혈관 재건제입니다. 의학적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8주간 꾸준히 질 좋은 꿀을 섭취한 남성 그룹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혈관 내피층이 건강해야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고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꿀 속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활성 산소로부터 혈관벽이 공격받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자신감은 곧 혈관의 유연함입니다. 꿀은 에너지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 딱딱해진 혈관 시스템에 윤활유를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철수님은 꿀을 드시기 시작한 지 단 2주 만에 아침에 몸이 일어나는 속도가 달라졌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것은 꿀 속의 포도당과 과당이 간으로 즉시 전달되어 지친 장기의 독소를 해독하고 기력을 보충했기 때문에 나타난 지극히 과학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꿀 속에 숨겨진 미네랄의 힘입니다. 꿀에 함유된 아연과 마그네슘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효소입니다. 특히 붕소보론이라는 미량 원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의 영양학 연구들은 붕소가 체내의 자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남성의 활력을 방해하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조절하여 완벽한 호르몬 균형을 찾아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 스푼의 꿀 안에는 남성 활력 회복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요소가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 선생님은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화장실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하셨지만 꿀 섭취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비약적으로 좋아지셨습니다. 꿀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심리적 안정까지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꿀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남성들은 성기능의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지고 불안지수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꿀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노년기에 찾아오기 쉬운 무기력증과 우울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김철수님은 이제 다시 동네 산악회에 나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꿀 한 스푼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시동을 걸어주었습니다. 라고 웃으시던 그분의 건강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금보다 귀하고 어떤 비싼 약보다 정직한 자연의 선물 꿀. 이 액체 보석이 여러분의 혈관 속을 타고 흐르며 식어버린 열정의 불꽃을 다시 살려내는 그 경이로운 과정을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료실 창가에 놓인 작은 호두 알갱이를 하나 집어들 때마다 저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전율하곤 합니다. 이 작은 열매가 인간의 뇌를 닮은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자연의 배려일까요? 인천에서 오신 78세 김철수님은 한때 건설 현장을 호령하던 거친 사나이였지만 노화로 인해 하체 힘이 풀리고 자신감을 잃자 의사 양반, 이제 내 인생은 녹슨 기계마냥 삐걱거릴 일만 남았나 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런 김 선생님의 거친 손 위에 호두 2알을 올려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이 딱딱한 껍질 안에는 선생님의 혈관을 다시 깨울 위대한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호두는 단순한 견과류가 아니라 남성의 좁아진 혈액 통로를 넓히고 기력을 지탱하는 가장 강인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호두가 남성에게 그토록 특별한 이유는 그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 덕분입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핵심 원료인데 이 산화질소는 딱딱해진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통로를 넓히는 기적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남성의 자신감이 필요한 그 순간 아주 미세하고 민감한 혈관 시스템에 혈액이 막힘없이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가 바로 호두인 셈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임상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12주 동안 매일 꾸준히 호두를 섭취한 남성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혈관 내피 기능과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처럼 하체의 근력이 저하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분들에게 호두는 혈관 속에 막힌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구원자와도 같습니다. 또한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의 보고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 내의 염증을 씻어내고 혈전 생성을 막아 혈액을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영양학계의 권위 있는 연구들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호르몬 수치가 평균적으로 높으며 정자의 질 또한 훨씬 우수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호두를 드시기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다리에 힘이 실리고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진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호두 속의 풍부한 비타민 E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남성의 생식세포막을 보호하고 재생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지극히 정직한 신체적 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두의 진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0대 이후 남성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우울감과 기억력 저해도 호두는 훌륭한 처방전이 됩니다. 호두의 오메가3와 마그네슘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무기력해진 마음을 다독이고 정신적인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다 살았다는 비관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동네 산악회에서 대장 노릇을 다시 시작하셨다며 호쾌하게 웃으셨지요. 작은 호두 한 알이 혈관을 타고 흘러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마침내 한 남자의 무너진 자존감까지 일으켜 세우는 이 경이로운 과정은 그 어떤 비싼 약물보다도 인본적이고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도 이 강인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호두의 진가를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종로의 퇴직 교장 선생님이신 박영호님과 그의 아내 이정숙님은 제게 매우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진료실을 찾았을 때 두 분 사이에 흐르던 그 어색하고도 무거운 침묵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 박 선생님은 기력 저하로 인해 아내의 눈을 피했고 아내 정숙 씨는 그런 남편에게 행여 부담을 줄까봐 마음껏 걱정하지도 못하는 애달픈 상황이었지요. 저는 그분들께 꿀과 호두라는 재료를 처방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섭취의 예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명약이라도 법도를 어기면 소용이 없듯 꿀과 호두 역시 가장 효과적인 시간과 비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들께 제안한 황금 비율은 하루에 꿀 1스푼과 호두 2알에서 3알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려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기력이 더 빨리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에 약해진 소화기관에는 부담이 되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꿀 1스푼은 약 60칼로리, 호두 3알은 약 100칼로리 내외로 이를 합쳐도 밥반 공기 분량에 불과합니다. 박 선생님처럼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저녁 식사를 평소의 70% 정도로 가볍게 하시고 이 소박한 보약을 섭취하신다면 체중 증가나 혈당 폭발에 걱정 없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비밀은 바로 섭취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정숙 씨에게 남편분께 저녁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난 뒤, 즉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이 보약을 챙겨주세요 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일까요?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생성됩니다. 잠들기 2-3시간 전은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영양분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준비가 된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때 공급된 꿀의 포도당은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주고 호두의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를 뿜어내어 밤사이 혈관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킵니다. 박 선생님 부부는 매일 밤 이 시간을 부부의 시간으로 정하고 꿀 1스푼에 호두를 찍어 먹으며 그동안 못다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방식 또한 억지로 약처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정숙 씨는 때로는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꿀을 타고 잘게 다진 호두를 뿌려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우유의 단백질이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고 꿀과 호두는 밤사이 세포의 회복을 지원하는 환상의 복식조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 그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과 호르몬 수치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박 선생님은 한 달 뒤 저를 만나 선생님, 이제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시간과 올바른 방법이 만들어낸 이 작은 변화는 차갑게 식어버렸던 부부의 침실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반이 지났을 무렵 박영호 님이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의 그 잿빛 안색과 힘없는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다시금 생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곁에 선 아내 정숙 씨의 얼굴에도 수줍은 듯하면서도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라 있었지요.
박 선생님은 제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을 꽉 잡으며 상기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 같은 생기가 온몸에 넘칩니다. 제가 아직도 제대로 된 남자라는 느낌을, 그 잃어버렸던 감각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박 선생님은 71세의 고령에다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있어 회복이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박 선생님도 반쯤 포기하려 하셨지요. 하지만 아내 정숙 씨가 매일 저녁 알람을 맞춰놓고 꿀과 호두를 챙기며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 정성에 감복한 박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3주째를 넘겼고 그때부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50을 오르내리던 것이 130 안팎으로 안정되었고 공복 혈당 수치 또한 몰라보게 개선되었습니다. 혈류가 개선되자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도 회복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신체적 기능을 넘어 박 선생님의 삶 전체를 우울의 늪에서 건져 올리는 구명줄이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박 선생님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테일란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꿀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일 식품만 섭취한 그룹보다 혈관 내피 기능이 평균 34% 더 높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주는 동안 호두에서 생성된 산화질소가 혈관을 최대한으로 확장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지요. 꿀이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환경미화원이라면 호두는 그 도로를 시원하게 넓혀주는 확장공사 전문가와 같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 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혈관이라는 낡은 도로를 최신식 고속도로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일시적인 자극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깊은 곳에서부터 건강해지는 근본적인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사례는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다고 해서 노화를 당연한 쇠퇴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내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며 충분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인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박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제게 선생님, 그저 꿀이랑 호두가 아니라 제가 다시 삶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남기고 진료실을 나가셨습니다. 당당하게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떤 청년보다도 늠름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박 선생님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연의 속도에 맞춰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새 다시 태어난 자신을 마주하며 환하게 웃게 될 것입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길게 드리워진 노을을 보며 저는 다시금 펜을 듭니다. 박영호님의 기적 같은 변화를 보며 많은 분이 당장이라도 꿀단지를 열고 호두를 한 움큼 집어 드시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인체의 신비를 연구해온 의사로서 그리고 60년을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저는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손을 멈춰 세워야만 합니다. 자연식품은 약보다 부드럽지만 우리 몸 상태에 맞지 않게 과용하면 때로는 독보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처럼 아무 것이나 거칠게 받아들일 만큼 강인하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가진 지병과 체질이 다르기에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안전하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법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이 쓰이는 분들은 당뇨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꿀은 인류에게 축복 같은 선물이지만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번개처럼 빠른 단순당이기도 합니다. 당 조절 능력이 약해진 분들이 일반적인 기준인 하루 한 스푼을 무턱대고 드셨다간 혈당 수치가 너를 뛰듯 급격히 상승해 오히려 췌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다면 욕심을 내려놓고 하루 반 스푼 이하로 양을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또한 위장이 비어있는 공복 상태에서 꿀을 드시는 것은 혈당 폭발의 지름길이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식후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드셔야 하며 현재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지 마십시오. 남이 좋다고 하니 나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구에서 오신 최민준님처럼 혈액순환을 돕는 약물이나 와파린 같은 강력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호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지만 특정 약물과 만나면 출혈의 위험을 높이거나 약효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 2알에서 3알이라는 권장량은 단순히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이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한계선입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고 열량도 상당하기에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내장 지방을 늘리고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의 무서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꿀은 꽃가루와 벌의 분비물이 섞인 자연의 정수이기에 예민한 체질인 분들에겐 가려움이나 호흡 곤란 같은 급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호두는 보약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땅콩이나 아몬드에 민감하셨다면 아무리 활력에 좋다는 호두라도 과감히 포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해롭다는 과유불급의 원칙은 60대 이후 건강관리의 금과 옥조입니다. 꿀 1스푼, 호두 2알. 이 소박한 약속을 지키는 것만이 여러분의 활력을 안전하고 오래도록 지켜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건강은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정성입니다. 오랜 시간 환자들을 돌보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우리 몸이 마치 정교한 시계 태엽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꿀과 호두라는 최고급 기름을 쳤다 하더라도 시계 본체의 톱니바퀴가 녹슬어 있거나 태엽을 감는 시간이 제멋대로라면 시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50대 이후 남성의 활력은 단순히 무엇 하나를 잘 먹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수면, 운동,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는 4가지 퍼즐이 하나로 맞물릴 때 비로소 꿀과 호두의 마법이 온전하게 발휘됩니다. 저는 박영호님 부부에게 이 일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선 우리 몸의 기초공사인 식습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위장의 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하거나 늦은 밤 야식을 즐기면 우리 몸은 밤새도록 소화라는 중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밤사이 이루어져야 할 혈관 세포의 복구와 남성 호르몬 생성에 쓰일 에너지가 소화기로 다 쏠려버리고 맙니다. 저녁은 가급적 해가 지기 전, 저녁 입업시 이전에 마치시고 평소 양의 70% 정도만 담백하게 드시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채소 위주의 식단과 등푸른 생선,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은 꿀과 호두가 들어갈 길을 미리 닦아주는 훌륭한 사전 작업이 됩니다. 짠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켜 우리가 공들여 넓혀놓은 통로를 다시 좁게 만드니 소금기를 덜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면은 호르몬의 공장이 가동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특히 자정 전후에 가장 폭발적으로 생산됩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의 파란 빛에 노출되면 뇌는 밤이 온 줄 모르고 공장 문을 닫아버립니다.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십시오. 침실을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하며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깊은 휴식에 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단 몇 주만이라도 수면의 질을 높이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묵직한 생동감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루 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걷기 운동을 곁들인다면 혈관의 탄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스트레스와 마음의 평온입니다. 장기간의 걱정과 불안은 남성 호르몬의 최대적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면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하여 활력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버립니다. 산책을 하며 꽃나무를 보거나 옛 음악을 들으며 아내와 차 한 잔 나누는 그 평범한 시간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활력을 깨우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즉각적으로 좁히는 독약이며 과도한 음주는 호르몬 공장을 파괴하는 범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리고 좋은 습관 하나를 채워나갈 때 꿀과 호두는 비로소 여러분의 몸 안에서 기적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눈을 가만히 응시해 봅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3,000명의 환자를 만나며 제가 얻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활력은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선택한 아주 작은 습관이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박영호 님도 최민준 님도 그리고 김철수 님도 처음엔 모두 여러분처럼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나라며 고개를 저으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용기를 내어 저녁마다 꿀 1스푼을 입에 넣고 호두를 씹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에는 다시금 뜨거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의 회복을 넘어 무너졌던 한 남자의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숭고한 광경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 속에서 작은 울림이 느껴지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꿀 한 스푼과 호두 두 알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더 당당하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나 자신과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실천에 옮기십시오. 한 달 뒤에는 거울 속의 혈색이 달라질 것이고 석 달 뒤에는 아내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에 다시 힘이 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반년 뒤에는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며 스스로를 대견해야 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은 적어도 우리 몸의 건강에 있어서는 언제나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혼자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해진 모습은 곁을 지키는 아내에게 행복을 줄 것이고 같은 고민을 안고 말 못할 소가리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따뜻한 변화의 불씨를 여러분 주변에 널리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작은 정보가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돈가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김서연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인생의 황혼기를 가장 찬란한 황금기로 보낼 수 있도록 3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꿀과 호두의 이야기는 우리 몸의 활력을 깨우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여러분께 다 전하지 못한 더 깊고 놀라운 비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은 활력의 비밀을 마저 공개하겠습니다. 혈류를 폭발시키는 특수한 운동법과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극대화하는 수면의 기술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핵심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기도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치유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강인한 남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